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저희가 고층 아파트였었는데 3층, 대구에 있는 3층 아파트 수맥 탐사 다녀왔던 내용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은 대구에 있는 곳이 아파트고 LH 아파트네요. 좀 작은 평수였어요. 방 2개와 거실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평면도를 보게 되면 저희가 탐사한 곳은 1번 침실과 2번 거실 그리고 3번 방, 그러니까 세 곳을 탐사를 다녀왔던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3D 배치도 1번 침실에 대한 수맥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수맥 분포도 보는 방법은 어두운 곳일수록에 수맥이 낮게 측정되고 밝은 곳일수록 수맥이 높게 측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 복잡한 등고선 중심부에 가장 밝은 곳이 보이죠. 이곳이 가장 높은 수맥이 측정되는 곳입니다. 물론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이 세계 보건기구 안전 기준은 400에서 500mg 가우스까지는 인체에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볼 때 세 곳의 수맥이 탐지되고 있긴 하지만은 다 460, 430, 420, 그러니까 인체 안전 기준 이내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이곳이 안방 전체 면적인데 특별하게 이상 징후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3D 분포도로 볼 때도 불특정하게 솟아오른 부분이 별로 없죠. 이 전체 공간에. 그리고 컬러로 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은 오히려 수맥이 주변보다 낮게 탐지가 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되는 곳이니까 이런 곳은 신경을 쓸 곳이 아니고, 물론 460mm 가우스 보이던 부분이 청색으로 돌출된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체 안전 기준 이내에 속해 있으니까 전체 공간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2번 거실은 이 거실 전체 면적 중에 가운데 정중앙 부위에 가장 높은 수맥이 탐지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450mm 가우스입니다. 이곳 위치가 어디가 되겠나 하면은 우리 평면도를 볼 때 이 2번 써 있는 2번 좌측 부분, 이쪽 부분에 수맥의 중심부가 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인체 안전 기준 이내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 되시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3번 작은 방이었었는데 이 작은 방은 우측으로 두 곳, 근데 이 전체 공간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을 저희가 표시를 한 것뿐이고, 저희가 수맥이 이곳에 있다 해도 인체 안전 기준 이내에 있기 때문에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곳에 침대를 두거나 책상을 두었을 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 곳 다 같이 430mm 가우스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다 300mm 가우스 대 300, 높아야 400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 공간이 다 안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D로 보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곳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컬러로 보더라도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불특정 솟아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청색 그리고 산봉우리 모양 이런 것이 수맥이 좀 높게 측정이 되고 있지만은 인체 안전 기준 이내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은 좀 보기 이렇게 흔치는 않은, 다시 말하면은 수맥이 높게 측정되지 않은 그런 아주 평온한 그런 건물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400mm 가우스 이하에서 400mm 가우스, 그러니까 500까지가 안전 기준이라고 보긴 하더라도 유아나 또는 그 건강에 취약한 고령인 분들은 400mm 가우스 이하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탐사 보고서 보내드리는 부분 보관하고 계시면서 또 가구 배치를 나중에 바꾼다든가 할 때도 그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탐사하는 과정은 처음에 도착하면 예비 탐사로 전체적인 공간에 수맥이 어느 정도 탐지되는가를 저희가 전체 공간을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탐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측정치는 지금 여기는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곳 현장의 측정 값은 아니고 이건 저희가 샘플로 제가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그 모든 데이터, 측정 데이터를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보았듯이 이런 수맥 분포도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탐사하고 측정하고 분포도 다시 확인하고 저희 의견 달고 해가지고 저희가 탐사 보고서를 최종 소비자께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항상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곳 탐사 결과는 별다른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 이곳 3층 아파트 작은 공간이었는데 이곳은 저희가 탐사를 많이 다녀보지만은 어느 공간이든 어느 집이든 이 측정치,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의 측정값이 나오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느 구석이든 뭐 중간이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전체 공간, 물론 세 곳밖에 안 되고 공간도 물론 작긴 했지만은 세 곳 다 안전 기준치 이내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 뭐 특별하게 뭐 주의를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신혼부부가 이사 와서 거주하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탐사 나갔었는데 이 어린아이나 또는 노약자 같은 경우는 면역력에 좀 약하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 아까도 잠깐 짧게 소개해 드렸지만 그런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유아 같은 경우는 400ml 가우스 그 이하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탐사 보고서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피했으면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하더라도 그런 것만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수맥이라는 것은 그 뇌파를 교란하는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죠. 세계보건기구에. 그렇기 때문에 뇌파를 교란한다는 것은 면역체계와 관련 있는 면역체계가 붕괴되는, 물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상 어디를 저희가 측정을 해봐도 수맥 분포는 이 거미줄처럼 수맥 분포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전 기준치 이내에 속해 있는 곳을 골라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저희가 뭐 집을 옮기라 그럴 수도 없고 수맥이 있다고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기 때문에 그 실내 내가 사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수맥과 협조하면서 잘 공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나름 작은 지혜가 아닐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고 특히나 이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은 같은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도 예민한 분들은 선잠 자고 설 깨고,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피로를 회복해야 다음날 다시 또 에너지를 충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밤새 뒤척이거나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피로 회복이 어렵겠죠. 그런 경우, 또는 아이들이 유독히 보채는 장소, 거실 아니면 소파, 침대, 그 유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보채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접하고 하지만은 그런 장소, 또 저희가 그런 이유로 탐사 요구를 해서 다녀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탐사를 해보면은 그 주위 공간보다는 현저히 높은 측정치가 나오고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저희도 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던 그런 예가 있었죠. 기왕이면은 알면은 피해갈 수 있으니까 또 저희가 조언드리는 그런 부분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신다 그러면은 그다지 뭐 어렵지 않게 같이 사는 수맥과 공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